여기는 저희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밤이라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꽤 넓습니다. 이게 넓고 또 이 낮에 특히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국민학교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초등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이렇게 뒷문이라서 애들이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 부모님들, 애들 기다리는 부모님들하고 그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놀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또 주로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들끼리 놀고, 뭐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유용한 장소지요. 저희 애들도 이 학교, 둘 다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주 낮은 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면은 뭐 바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죠. 이게 한 신도수가 한 2,000명 가까이 된다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게 이제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신축을 했습니다. 교회가 돈을 아주 잘 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교회 그 건너가 이렇게 좀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에도 또 저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정도 교회 되면은 목사들 뭐 먹고 살고 뭐 영향력 미치고 뭐 그런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저는 여기에 자주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도 이렇게 아주 밤늦은 시간에 여기를 지나다닐 때가 많은데 그때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벤치들이 있거든요. 젊은 이렇게 남녀들이 뭐 사랑을 나누는 뭐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나무가 이 중동 신도시인데요. 중동 신도가 나무가 그 단지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단지 하나 좀 새소리가 별로 없고 물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부천시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인工수로를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제 아파트 단지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저번 주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워낙 그 마음이 좀 심약하고 예민하고 이래서 그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충격을 받으면 몸이 확 가버립니다. 그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며칠 그것도 꽤 한 3, 4일은 어떻게 견뎠네요. 견디고 이렇게 저희가 늘 가는 병원이 이렇게 동네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좀 고가의 영양제를 하나 맞고 치료를 좀 받고 이랬더니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검사 이런 걸 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거 한데 이게 그 안정제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정제를 먹으니까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또 영양제 덕분인가 따라서 이렇게 몸도 좀 100%는 아니지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게 한 3, 4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중국 제가 이제 광동 지방의 주해라는 곳에서 그 제가 다니는 회사에 공장을 지으러 갔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서 불안감이 엄청 이렇게 생기고 그 불안감이 자꾸만 떨쳐내지를 못하고 자꾸만 깊어지죠. 그러면은 악순환이 돼서 거의 뭐 기분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때도 거기 그 추하이라는 곳이 그 마카오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일종의 그 뭡니까 뭐 국립병원이라나 그런 데 한 보름 정도 입원해 있다가 호르몬계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하자. 그래서 난 그래는 못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제가 귀국을 했죠. 그때 귀국을 할 때 그 병원에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뒤가 뒤지더라도 우리 책임 아니다, 뭐 그런 확약서를 써주고, 그 저희 이쪽 보시면은 이것도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건너가 바로 이렇게 순천향대학병원입니다. 거기에 한 보름간 그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병명이 안 나왔어요. 병명이 호르몬 이런 게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황장애약을 그때 그 처방을 받아서 그거는 제가 한 3, 4년 정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런데 이번 생각해보면은 제가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그게 되게 좀 고위 직책으로 올라오면 그게 피할 수 없이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고 막 그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수면도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래 버티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또 좀 청한 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데 좀 뭐 너무 힘들 때 손을 한번 더 잡아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뭐 누구에겐가 뭐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해보면 남을 섭섭하게 대한 것도 되게 많고 그랬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지금보다 훨씬 좀 건강하고 그러면은 또 그를 또 여력이 되면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청하면 뿌리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뭐 요즘에 뭐 한 몇 달 동안 뭐 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라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 정도 수준에는 뭐 가지도 못할 거고 또 굳이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그런 도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또 그 도가 우리 일상생활,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를 둬야 될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뭐 흐름이라는 게 있고 개인사도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는 그 시대 흐름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사람이 뭐 원시대 시대 때부터 이렇게 뭐 쭉 봐도 뭐 결국에는 뭐 편하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타켓을 줬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동물한테 잡아먹히지도 않은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때 되면은 또 굶지 말아야 되고 계절 바뀌면 춥지 말아야 되고 또 자식들 키우면은 또 잘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게 쭉 이어져 오는 건데 거기에서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질이죠. 중국 유럽이 뭐 중세 시대 이래가지고 뭐 기독교가 장악을 하고 동양 같으면은 뭐 왕족 귀족들 뭐 이런 시대에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뭐 어떤 그 직업 귀천 그다음 계급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그런 걸 이제 추구를 해오는 거죠.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뭐 그렇게 답을 합니다. 편한 게 행복한 거다라는 거죠. 우선은 마음도 편해야 되고 몸도 편해야 되는 거죠. 몸 뒤지기 힘들고 마음 막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편해야죠. 누구 천국 가더니 젖과 꿀이 그러고 뭐가 편한 거죠. 먹는 거 걱정 없고 내가 언제 병 아파서 그런 거 걱정 없고 즐거움 있고 그게 이제 편한 거고 저는 또 그게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 무의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는데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도 알 바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태어나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사실은 자기한테 제일 즐거운 거거든요. 그런 거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어려움 안 닥쳐가지고 극복할 것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나마 또 어려움이 닥쳐갖고 극복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극복할 힘이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그 소위 말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남하고 비교해서 이제 그런 거죠. 아이고, 내 친구 저 새끼는 뭐 벤츠 타는데 뭐 나는 지하철 타야 되고 뭐 그런 거 열정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쟤 여자친구는 되게 이쁜데 나는 뭐 영 아니고 뭐 우리 애는 뭐 학교에서 꼴찌 하는데 뭐 남자시고 뭐 서울대 간다고 해서 그거 크죠. 뭐 철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도 뭐 마음만 뭐 별거 아니다 해서 그 마음 먹어집니까? 잘 안 되죠. 그나마 요즘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젊은 사람들이 약간 소확행이란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그나마 구현이 가능한 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는 그 정도입니다. 뭐 윤회를 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하라 그러십시오. 저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게 살아있으면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제가 그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 60이 제가 한 55세? 그 정도쯤 되니까 제가 이제 거의 평생 이제 월급쟁이하고 뭐 사업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학력도 뭐 꽤 좋은 편이고 사회생활의 경력도 뭐 나름대로 좀 화려한 편이고 그러는데 어디 취직이 안 됩니다. 뭐 최저임금은 뭘 받으려고 해도 그것도 나이 많다고 안 된답니다. 어떤 때는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좀 이리저리한데 도대체 얼마나 줘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껍데기로 보이는 게 좀 뭐 있어 보이니까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속도 모르고 참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자괴감도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요즘에 우리 노가다라는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일당직들 그게 아마 하루 요즘 좀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13만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그거 하루에 13만원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걸 한 1년 전인가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평생을 몸 쓰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마가 별거리 보니까 별 시키지도 않는데 서 있는 것도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제 그나마 좀 참고 있었는데 혼자 일을 하는 게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지금. 서 있지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맨날 앉으려고 뭐 해서. 그래서 이걸 좀 버텨야 되나. 그래서 좀 버텨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저 의지 여가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제가 어차피 못할 거라서,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죠. 또 모르겠습니다. 톡하게 모른 척하고 한 달, 두 달 버티면은 근육도 좀 생기고 깡도 생기고 그러겠죠. 근데 평생 살아온 습성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자괴감이 심하게 들었죠. 야, 그것도 못하냐? 사람 대비체험이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요즘에는 보시면은 빨간 불빛이 아니고 좀
하얀 불빛이죠. 저건 좀 마음에 듭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좀 이해를 잘 못하죠. 그 친구들 이런 사람 중에서 진짜 교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믿음이 분명히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거짓을 못하고, 심지어는 목사들이라는 것들, 목사들이라는 것들에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대화를 좀, 제가 종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좀 미안하지만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놈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개새끼 욕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형편없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목사랍니다. 저는 그런 것들한테 왜 11조를 갖다 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맞는 이야기인데도 걔들 말이 맞다고 그러는 거 얼적입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또 분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멍청한 새끼들 때문에. 멍청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두환 독재, 박정희 독재 시대라면은 그것들 다 삼천교육대 채워가지고 세상에 밖으로 안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노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가 조금씩 오네요. 좀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아무래도 살 날이 살아날 날보다는 훨씬 짧을 것 같아서 좀 제 이야기를 좀 세상 사람들한테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찍는 겁니다. 다음에도 말씀을 또 드릴게요. 좀 뭐 같지 않은 소리라도 좀 들어두십시오. 제가 천만다행으로 좀 자랑 안 하고 있는 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편없는 꼰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형편이 되는 꼰대니까 그런가 하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